자, 다음은 한일 무역 전쟁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건 뭐 이미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가 오래 나왔는데 머니투데이가 네. 이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뭐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 그렇죠. 왜 그러지? 일본 애들이 부탁한 거지. 우리가 졌어. 하지만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니들이 이겼다고 치고 이제 그만할 수 없겠니? 장난쳐? 그럼 도와줄 수 없겠니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언제도 얘기하지만 자 인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을 도와야 된다라는 둥, 일본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웃 국가로서 도와줘야 된다는 둥 이런 이제 개나발을 쳤단 말이에요 우리 언론들이. 그때는 우리나라 예. 망한다고 했죠? 예. 처음에는 망한다 그랬지. 네, 우리나라 근데 이제 그때도 망한다고 이제 이거 하면 100% 우리가 이긴다. 2, 3년 안에 얘는 우리한테 무릎 꿇는다라고 그때도 송작가 TV는 열변을 토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본이 먼저 인정하는 식으로 나가기가 싫으니까 한국에서 지들 스스로 이겼다고 하더라. 우리는 논평 안 할게. 라는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일본 괴롭히는 거는. 사이좋게 지내자고. 아니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 우리가 왜 우리는 안 괴롭혔어. 니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들어눕더니 으악 이러고 짱구 같은 난리짓을 쳤잖아 니들이. 그래서 우리는 얘 왜 이러지? 야, 내가 이거 뺐으면 너 바로 망해? 한번 이거 없이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주세요 소리도 안 하고 그럼 냅둬. 그리고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한 거잖아. 근데 누워가지고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길래 우린 그냥 그러니까. 쟤 약간 이상한 애인가 봐. 우린 가자. 그렇지. 이러고 봤는데. 하도 미친 짓을 해서 상종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전쟁이라고 말할 만큼의 갈등도 없었어. 그러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맥주 좀 안 팔아준 거? 뭐 자동차 좀 안 팔아준 거? 어. 유니크로 좀 안 간 거? 그건 뭐 국민들이 기분 나빠서 안 간 거지만 그렇지. 니들도 할 수 있었잖아. 뭐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했나? 그것도 니들도 우리 상품 좀 불매하고 삼성폰 쓰지 말자고 하고 LG전자 세탁기 쓰지 말자고 하지. 우리나라- 환장을 하고 갖다 쓰더만. 우리나라 차는 또 안 산다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차는 너무 등치 커가지고 감히 살 수도 없어 걔네들은. 걔네들 큰 차는 다 택시 아니면 관용차야 지금.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일본은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걸 안 하거든. 통계는 계속 나와 막 지금 업체들 다 반도체 업체들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고 또 아소다로가 한국 기자들 일제 카메라 쓰네요. 막 이런 것도 맞아. 올렸잖아. 맞아. 네, 그 카메라에서 태국으로 팔렸어요. 네. 이게 태국제예요. 그래요? 네. 진짜 언제 팔렸대? 지네가 카메라만큼은 세계 1위다 그래갖고 그 자부심을 갖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1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시장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삼성 미놀타 카메라가 있었는데 경쟁을 안 하고 내가 휴대폰 사업 해보니까 이 카메라보다는 디지털 카메라 있잖아. 이거 얼마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나와버렸어. 그리고 그걸 일본이 독식을 하다 보니까 세계 1위가 됐지. 근데 시장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줄었죠. 지난 10년 동안. 왜냐하면 저도 기억나요. 예전에 디카 있었는데 지금 디카 안 쓰거든. 있어도 안 쓰거든. 왜냐면 휴대폰 카메라가 다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디카 쓰는 사람이 없어졌을 없어졌어. 뿐더러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태국으로 넘어갔다니까. 고노다로랍니다. 네. 네. 고노다로요? 네. 아소다로? 어쨌든. 고노다로. 고노다로. 네. 네, 다로가 하도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니콘이 태국산이다. 니콘이 태극산이고 이제 올림푸스를 비롯해서 나머지도 줄줄이 다 넘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소니의 자존심이었던 광센서. 네, 휴대폰 촬영에 들어가는 광센서도 소니가 7천만 화소 갖고 삐질삐질 하고 있을 때 우리 1억 2천만 화소 상품화했고요. 2억 5천만 화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끝나요. 다음 내년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을 뭐 이렇게 전쟁이라고 서로 상대가 좀 피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사실상 거의 없고 일방적으로 일본 기업들 특히나 중소기업들만 작살이 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도요다도 100만 명 감원에 뭐 지금 회사가 망하니 안 망하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이게 자체가 전쟁을 했다고 말하기도 그 초라한 인연의 우리의 완벽한 승리였어.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신경 써서 싸우질 않았기 때문에 맞아. 관심도 안 가지거든. 근데 그동안 그렇게 우리 졌다고 지랄지랄을 하던 머니투데이 같은 이 외국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진짜 꺼내는 거는 전체 언론이 다 싸잡아서 문 대통령 욕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뭘 근데 제가 그만하라는 이 기사를 읽을 때는 약간 광고 같았거든요. 광고 부분 좀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요거 할 때 다시는 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나는 이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그래서 아니 죄송해요. 이게 너무 팬심이 나서 왜냐면 아니 근데 그때 외구들은 그 정치가가 할 말이 아니다. 맞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막 덕목 얘기하고 이지랄했거든. 네. 저 예전에 서초동 그 나갈 때요 검찰 개혁 외치로 우리가 조국이다 하러 나갔을 때 거기서 나눠준 이 플래카드 중에 그게 있었어요. 다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게 그거 있었죠. 제 컴퓨터 옆에 그거 탁 하니 세워놓고 이렇게 맨날 보고 있거든요. 자, 절대 그래서, 지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기사에 뭐가 내용이냐면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기업들이 잘했다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했지, 야 정부가 잘했냐? 라고 하면서 꼭 있어요. 근데 이 기사에는 정부가 어떤 걸 했는지 딱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직후 곧바로 소재 부품 장비 핵심 기술 자립화를 위해 3년간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 특별법은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업그레이드돼 기술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게 일본에서 수출을 금지하자마자 정부가 지원책을 내는 거예요.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기업들한테 3년간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이 삼성이나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외부에서 협력해서 받아올 수 있는 소통이 없었는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소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네. 그 당시부터 이스라엘하고 FTA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관련된 기술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연쇄 반응으로 들어온 게 최근에 네덜란드 말하자면 기판 회로 제작업체 있죠. 네.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원인도 이스라엘 기술력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걸 알고 같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D7을 통해 가지고 독일이 이러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술과 기계들을 제공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소재 부분에서 최고로 강했던 듀퐁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사를 냈단 말이에요. 공장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이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지를 예상을 하고 그 강점을 인정해 가지고 한국의 소재 부품 시장을 자기들이 먹으려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은 여기에서 역으로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으로 핵심 소재 부품을 수출하던 업체들은 경영난에 빠졌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 규모는 수출 규제 이전에 비해 90%가량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화수소 생산 기업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케미칼은 연간 60억엔, 그러니까 약 612억 원의 매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회사가 망하면 일본 안에 있는 반도체 기업 중에 남아있는 회사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유발 효과를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대만을 비롯한 다른 외국에 수출하고 있던 시장들을 오히려 국산화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소재 부분에 자신감을 가진 일부 이제 중소기업과 뭐 삼성 같은 데서는 우리가 개발한 우리 재료들을 해외에 싸게 수출함으로 인해 갖고 이제 소부장 수출국과 표준국으로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모든 게 아베가 우리를 건드려준 덕분이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노노재팬 요거 해가지고 2018년에 7,830만 달러였던 일본 맥주 수입액이 2019년에는 반토막 3,976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에는 567만 달러로 완전히 급감했습니다. 요거 전부 다 폐기 처분됐을 겁니다. 와. 왜냐하면 이 맥주가 2년이 유통기한이거든요. 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2년 안에 다 파쇄를 해야 되는, 네. 안 되면 파쇄를 해야 돼요. 근데 왜냐면 그래야 이제 알루미늄 값이라도 건지니까. 근데 일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롯데 같은데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는 아예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이게 지금 줄어든 거거든요. 유니클로 매장도 2019년에 187곳에서 50곳 정도 줄었고. 그래서 우리가 안 마시는 이 맥주들이 이번 도쿄 올림픽 때 선수단들한테 무지하게 공급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를 거부해 갖고 일본에 간 선수들이 우리 덕분에 공짜 술 마시는 거예요. 네. 다 남았거든. 우리가 안 마셔서? 우리가 안 마셔서 남은 거 지금 선수들 먹이려고 엄마야. 그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네. 그러면서 그때 막 일본 방송인이 뭐 일본 맥주 안 팔면 한국 식당들은 3일 안에 장사 안 될 거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남은 안 돼, 안 돼. 과제는 네. 아직도 뭐 대일 무역이 적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이 줄긴 했어. 심할 때는 거의 200억 달러까지 갔다가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0억 달러 수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네. 이것도 절반 이상을 줄였는데 그래도 적자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공이라든지 기계류 부분 안에서 국산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1, 2년 안에 뒤집힙니다. 왜? 이제 앞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거거든. 우리는요 지금 일본 거 수입해서 쓰려고 해도 쓸 게 없어요. 일본 지금 있는 밥통, 뭐 냉장고, TV 우리 수준에 한참 모자라고 중국산보다 워낙 비쌉니다. 맞아. 옛날엔 진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일제라고 그러면은 다 일제 전자제품은 썼는데. 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걸 쓰지 왜? 일단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상대가 안 되고요. 지금 최신형 같은 게 가격도 한국제가 훨씬 비싸요. 근데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그동안 이 폐쇄적이던 일본 시장이 강제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열려 있는 건 뭐예요? 한중일이 FTA를 해버렸잖아, 3개국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빗장을 걸어 잠글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하려면 이제 코로나 좀 가라앉아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난 다음에 한국 제품의 일본 상륙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겁니다. 왜? 이제 몰라서 그렇지 일본 애들도 알게 된 거야. 한국의 저력이라든지 한국의 제품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수출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무역 적자는 확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진짜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 제품 한번 써보면은 다 우리나라 제품 마니아가 되잖아요. 아니 안 가봤었대 전자제품 매장을 LG나 삼성을. 근데 그 의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진 데만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관광 온 일본 관광객들이 백화점 가면 제일 오래 머무는 게 전자제품 매장이라는 거야. 일단 아니 깜짝 놀란 게 뭐지 마트에는 기본적으로 일본 관광이 꼭 마트 들렀다 가잖아요. 정말 산더미처럼 사가지고 가는데 화장품 무조건 사고 심지어 김, 과자까지 김 다 좋아하지. 챙겨서 가는 거 보면서 저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 소비재 시장이 조만간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방사능 식품 오염제 문제시 되는 거 좀 본격화되고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들어오면서 뭐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한국산 식품을 비롯한 소비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막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본물 그렇죠. 터지는 거예요. 야, 나는 몰랐는데 일본 유튜버가 와갖고 우리나라 전자 매장을 가면서 이게 진짜 한국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전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몇 번을 물어보는 그걸 거야. 왜 전시만 해? 어? 바보냐? 그러니까. 야, 니들 야. 같을 줄 알고 우리가 판매 대리점에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쑥 들어가는데 우리가 넣어오는데 보여주려고 전시품만 놔뒀겠니 거기다가? 네 누군 줄 알고. 너 누군 줄 알고 진짜 씨. 네, 아무튼 일본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서 네, 백신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과 한국 제품과 한국의 전자제품과 문화를 소비하면서 좀 교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직후인 2019년 8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을 하고 추경을 통해 가서 2,485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271건의 특허 출원을 했고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 투자는 3,826억 원, 매출은 2,151억 원이 발생을 했. 이게 다 정부가 요거를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한 결과입니다. 예.